예, 저는 먼저 감사원장님께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해서 총리님, 기재부, 국토부 이렇게 공동 질의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장님께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을 하나 좀 공유를 하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재앙군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훈처 산하의 법정 보훈단체인데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계속 한 몇십억, 80억에 100억 정도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법상에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택적인 검사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재앙군인의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 대략 서류상으로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7,47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나 자회사가 한 7개인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이제 올해 초에 매각됐고요. 그 매각된 회사가 향군 상조회인데 장부상 가격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각한 가격을 보니까 320억에 매각됐고 두 달 있다가 재매각됐는데 380억에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앙군인의 자산의 규모는 한 1조 정도는 초과하지 않느냐 이런 좀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재앙군인의 결산 감사 보고서가 2018년도, 29년도 모두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2년 연속 의견 거절인데 특정 회계별로도 이게 한정 의견 받은 사례가 많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의견 거절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제대로 입수되지 못했다. 투자 자산 실제성, 완전성, 정확성, 부회부채 존재 여부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다. 이런 내용들이 감사 보고서에 있습니다. 의견 거절을 한 감사 보고서에. 그런데 이런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재앙군인회에서 보훈처에 제출했는데 보훈처에서는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군인회법이 그래 돼 있고요. 근데 매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감사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훈처가 직접 하고 직접 검토를 하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적절한가? 왜냐하면 재앙군인의 모든 재산 자체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형성된 부분이 상당수인데 이게 쌈짓돈처럼 적지 않은 돈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재앙군인회나 보훈처 양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재앙군인회는 사실은 그 기관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직접 감독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보훈처에서 이제 재앙군인의 결산 승인과 수익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데요. 지금 그 4분기에 사실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기 기관 운영 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만에 사실은 국가보훈처를 감사하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앙군인에 대한 결산 승인이나 또 수익 사업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앙군인의 국가 보조금 사용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보조금 사용 부분입니다만은 일단은 보훈처가 적절히 감독하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보조금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의견 거절이 되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관리 종목이고 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민형사상 이슈가 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 국가기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게 좀 답답해서 꼭 좀 해주시고 제도적 보완 장치도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가계부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가계부채 관련해서 그동안 좀 먼저 보면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기업부채, 정부부채, 가계부채였는데 기업부채는 IMF 이후에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정부부채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가계부채가 그 다음 페이지 제일
고민 사항인데 지난 2008년도에 그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은 그 당시 이 BIS 85% 기준 대비해서 초과 한 90 몇 %씩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을 지나면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75% 이렇게 그 이하로 좀 떨어지기도 이 조절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거꾸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70 몇 %에서 지금 96% 가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 국감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쭉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왜 과다냐 그 앞에 좀 보여주시죠. 앞에 그 앞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가계부채 비율 변화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로 인해서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LTV DTI 방식의 규제를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은 많이 제한이 돼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매주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융이나 금융감독원 국감때 제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실무경제 하는 분들 만나면은 제1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도 있는데 제2금융권 중심의 다양한 대출이 실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85% 기준이 적절하냐 문제가 일단 있고 적절하다고 수용을 한다면 그것을 1916년부터 그 선을 초과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이걸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안이하거나 단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현 정부에서의 한 3년 동안 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체 그 개별 부채를 좀 뛰어넘은 부동산 이슈도 있고 조세 이슈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뛰어넘는 총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 컨트롤 타워 혹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지만 또 금융위도 밀접하게 관여하면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기재부 우리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의 이슈가 있어서 이게 DTI, LTV 방식 말고 DSR 방식으로 페이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DSR. 이 DSR 방식을 전면으로 추진하자라는 그런 이제 제안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가 됐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이제 기본적인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DSR 방식을 통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 또는 개별직의 정책적 관리를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국토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몰매는 지금 국토부가 갔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팀장은 기재부 장관이시고 그리고 금융이 또 이제 국토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그 부채와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걸 컨트롤하는 방식이 LTV 방식 이름 말고 DSR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 기재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가 많은 실물에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역행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금융 시스템 붕괴가 이미 200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시스템 붕괴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서 총량적 규제도 필요하고 뭐 3천만 원 이하의 서민 금융은 터줘야 되지만 1억 이상의 대출 중에서 뭘 대환을 한다든지 또는 신규 대출한다 여러 가지 과정을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기재부에서 준비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과도한 신용 대출이 주택 시장 과열이나 이런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DSR 문제는 오히려 기재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볼 때 기재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대신 좀 전합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장관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건데요. 네. 그 전에 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그 행안부 장관 양쪽이 같이 합의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고민해야 될 주제가 경찰청법 개정입니다. 그 경찰청법 개정안 자체가 그 당시 수사권 조정에 합의된 내용대로 바뀌고 있는 건지 혹시 법무부에서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합의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자치경찰제로 경찰 권력도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이제 그 법무부 입장 또는 뭐 대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견이 쭉 있어 왔는데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재정 여건이 민생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런 현실적인 제약 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경찰 권력의 분산보다는 아직은 좀 거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것이 뭐 대체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로드맵을 갖고 경찰 그 구조 개혁도 같이 논의를 해야 검찰 개혁도 좀 더 속도감 있게 가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그 지금 공영적인 3법 중에서 하나는 상법입니다. 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이제 정부 안으로 제출을 했고, 근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법무부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입법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네, 이미 입법 예고해서 의견을 수렴 중이고요. 네, 대체로 국민들은 징벌적 그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국회 통과까지 기대하는 그런 그 여론 추세입니다. 예. 지금 법무부 산하의 그 관할 소관법이 35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150개 정도가 형사법이고 200개 정도는 오히려 상사, 민사 또는 이제 국제 통상 관련 법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산하에 그 형사정책연구원 같으면은 형사법만 딱 하게 되고 법무부 이미지가 이제 형사만 생각이 돼서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임대차법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서포트하는 연구원이 형사정책연구원밖에 없어서 형사정책연구원이 아니라 형사가 더 뛰어넘어서 법무형사 이렇게 좀 그 바꾸고 그 법무형사정책원에서 상법이든 민법이든 또는 실제 우리 국민 실질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더 연구하고 좀 하도록 좀 바꾸는데 의견 어떠신지요? 그렇게 그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최근에 제가 그 국토법무부냐 이런 그 한간의 그 오해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토지 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또 건물 뭐 이런 공급 측면에서는 국토부와 연계돼 있지만 그게 국민의 계약법 관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법무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법무부가 원래 주관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 국토부와 공동 소관으로 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 민사법 관계, 민상사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론스타 같이 이런 ISDS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지자체의 그 어떤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그 관심과 주의점 이런 것을 미리 긴밀하게 공조해서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대단히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환경 아래에 우리도 그 민상사 관계를 좀 더 정책적으로 실용적인 그 연구가 좀 많이 부족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정책연구원이 그 일까지 할 수 있도록 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상사법무과 또는 법무정책실 이 부처가
법무부의 좀 본령이 될 수 있도록 네. 업무적인 것들에 대한 좀 내부 검토와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듭니다. 네,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와는 박수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